제가 얼마 전까지 큰 착각을 하고 인생을 스스로 말아먹을 뻔했습니다. 남들이 다 싫다고 거절한 답도 없는 인간을 제가 구원할 수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만약에 이번 일이 없었더라면 제가 끝까지 속아서 결혼까지 했을 텐데, 그랬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을지 정말 상상도 가질 않습니다. 진짜 저는 제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큰 착각을 해버렸어요. 애초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알게 되어 한 달 정도 좋은 관계로 알아가며 지내다가 고백을 받고 4월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고 비슷한 직종에 근무하며 연봉 역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통하는 것도 많았고 애초에 취미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서 쉬는 날 같이 운동을 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연애 기간이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친밀해졌어요. 연애 초기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았었는데 사귀고 100일 정도 지났을 때 남자친구가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말할 게 하나 있는데. 나한테 누나가 있어. 근데 누나가 좀 많아. 누나가 많아서 뭐 어쩌라는 건지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집안의 막내였고 위로 5명의 누나가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누나와는 무려 15살 차이가 나는데 5째 막내 누나와는 4살 차이였죠. 그때까지는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많다는 것이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제 친구들,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때마다 괜히 나중에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헤어지고 그만 만나라는 반응이었어요. 누나가 한둘 있는 것도 아니고 5? 너 진짜 나중에 큰일 나. 혹시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적당히 만나다가 헤어져. 저는 집안의 외동딸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위건 아래건 형제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부모님에게 동생을 만들어달라고도 했었는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둘째는 진작에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티격대는 모습도 조금 부러웠어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꼭 둘은 낳아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억 때문인지 남편이 누나가 5명이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다들 저를 말리고 이 남자랑 너무 진지하게 만나지 말라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 태평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누나들이랑 사이가 좋은 편이냐 물었더니 자기 누나들 전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말하더군요. 내가 학창시절부터 부모님 대신 누나들이 날 키웠어. 나 대학 졸업할 때까지 큰 누나가 용돈까지 책임졌다니까? 지금도 내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애처럼 취급하는 거 있지? 나중에 너한테도 우리 누나들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마 다들 성격이 좋아서 금방 친해질 것 같아. 남자친구가 5명의 누나들이랑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진 적도 없다 이야기하고 지금까지도 사이가 좋다고 하니 그게 뭔 문제겠나 싶었죠? 누나들이 제 남자친구를 아끼고 예뻐하면 그 사람과 만나는 저 역시도 똑같이 예뻐해 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5의 누나들은 전부 시집을 가서 아이들 낳고 사는 중이었고 그 중에 2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3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평소에도 왕래를 자주 한다고 해요. 아직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서 부모님 뵈러 찾아오는 누나들과 자주 마주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서로 사이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식구들 다 모여서 외식도 자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모습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면서 저보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 우리 2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오히려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잘 맞고 좋은데 단순히 식구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게 헤어질 이유가 되진 않잖아요? 제가 안 좋은 일을 겪어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사람들 하는 말만 듣고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프로포즈를 받기 한 달 정도 전에 막내 누나라고 하는 5째 누나와 한 번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식사 자리가 정말 즐겁고 막내 누님께서 저한테 정말 편하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호감이 많이 쌓였습니다. 한 번 그렇게 얼굴을 보여준 이후로 그 집안에서 저를 며느리감이라고 낙점을 한 것 같았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조만간 상견례를 하기로 날짜까지 전부 잡아둔 상황입니다.
만난 지 아직 1년도 안 됐고 결혼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빠른 게 아닐까 싶지만 이제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올가을쯤 결혼식을 올리면 그리 서두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남자친구 부모님께 제가 한번 인사드리러 갔다 왔고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찾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는 아직 오가지 않았지만 양쪽 부모님들 모두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앞으로 잘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셨죠. 제 부모님이 남자친구 위로 누나가 5이라는 것 때문에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시집가면 제가 신우들 등살에 힘들어할 것 같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 하신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뒤로는 마음이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겠다는 말에 완강하게 반대를 하던 엄마도 결혼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약속은 꼭 지키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셨죠. 최근에 연말 연초라 한참 회사가 바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도 하시는 일이 설명절 연휴 전까지는 주말도 없이 바쁘시기 때문에 상견례는 그 뒤로 미뤄놨었습니다. 상견례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저는 모처럼 긴장을 풀고 편하게 마음 놓은 채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에게 주말에 뭐 하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누나들 전부 집에 오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와서 저녁 먹을래? 누나들이 너 한번 얼굴 보고 싶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막내 누나 한 분하고만 인사를 나눴고 나머지 넷은 사진으로만 보고 말로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인사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남자친구의 누나들의 존재가 부모님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상견례를 하더라도 그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나들 5 중에 2사람은 몇 시간 떨어진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 힘들답니다. 나중에 상견례할 때도 오지 못할 거고 지금 인사를 못 드리면 가을에 우리 결혼식 하기 전에 따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금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겪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서 이왕 맞을 매라면 차라리 일찍 맞고 말자는 심정으로 주말에 제가 남자친구 집으로 건너가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 가게에서 맛있는 케이크를 사들고 토요일 저녁에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을 다 같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아버님, 어머님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때와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집이 떠나갈 것처럼 시끌시끌했고 다들 한마디씩 저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는 바람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같이 먹자고 저를 불러놓고 거의 1시간 가까이 질문 공세를 쏟아내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가 하는 대답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뭔가 금방 피곤해졌어요. 슬슬 빨리 밥이나 먹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식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던 와중에 첫째 누님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자며 자기들이 재료는 싹 다 사다 놓았으니까 냉장고에서 재료 꺼내서 씻고 손질해 놓으라 하더라고요. 너 온다고 해서 우리들이 한우 사다 놨거든. 저녁에 고기 구워 먹자. 냉장고에 보면 쌈채소도 있고 마늘에 파채랑 이것저것 다 사다 놨으니까 너가 주방 들어가서 고기 먹을 준비 좀 하고 있어. 얼떨결에 주방에 떠밀리듯 들어가긴 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의 집 냉장고를 열어서 뭐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상추 찾아 꺼내서 씻어놓고 마늘 꺼내서 꼭지까지 야무지게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황당한 상황이긴 했는데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이것저것 시켜대니까 일단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야채칸 밑에 보면 깻잎이랑 상추 있거든. 일단 그거 먼저 씻어주고 거기 위에 마늘 보이지? 마늘 꼭지 떼서 얇게 잘라놔. 이참에 살림 좀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봐야겠다. 어머님도 아니고 첫째 누나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저한테 일을 지시했어요. 남자친구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나머지 4명의 누나들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연신 깔깔대고 웃기에 바빴습니다. 처음 제대로 인사드리는 자리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꾸미고 왔는데 주방에서 야채 씻고 고기 구워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왜 사람을 초대해놓고 지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나한테 다 시키는 건가? 혹시 내가 결혼해서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면 앞으로 가족 모임 할 때마다 이 짓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오늘 이 자리는 괜히 얼굴 붉히지 말고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전부 어른들이고 저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첫째 누나라는 사람은 저보다 무려 17살이나 많다 보니 언니도 아니고 이모나 엄마뻘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엄마가 저를 23세 낳으셨으니 따지고 보면 우리 엄마랑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겁니다. 좀 옛날 사람이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이런 부분은 기분이 나쁘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솔직히 짜증이 올라오는 걸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보고 파절이를 양념해서 좀 무쳐보라 하더라고요. 시킨 건 다 했어? 그래 잘했네. 이제 우리는 고기 구울 준비할 테니까 너가 파절이 좀 무쳐봐. 찬장 안에 보면 양념들 다 있거든. 맛있게 한번 해봐. 손맛이 얼마나 야무진지 내가 지켜볼 거야. 우리 동생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아서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거지. 아직 우리가 가족이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은 진짜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때부터는 솔직히 웃는 얼굴을 유지 못하고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더니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누나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슬쩍 저한테 다가와서 도와줄 거 없냐고 물어보더군요. 괜히 그럴 필요 없어. 오빠는 나중에 나랑 이야기 좀 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한껏 굳은 얼굴로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평소에 제가 화를 잘 내지 않아서 그런가 남자친구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희끼리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남자친구 누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너는 장가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여자친구한테 휘어잡혀서 살면 어떡하냐며 괜히 주방에서 얼쩡대지 말고 나오라 하더군요. 어머, 너 지금 내 동생한테 눈치켜 뜨는 거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러면 나중에 우리 막내 엄청 고생하며 살겠다. 엄마, 이 결혼 꼭 시켜야 돼? 제 성격 보통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듣고 있는데 너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제가 준비하고 있던 쌈야채나 양념 파절이 등등 전부 싱크대 하수구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와르르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그릇이며 음식까지 전부 싱크대 안으로 던져 넣었더니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환장한 것도 아니고 다들 정신 차리시고 적당히 좀 하세요. 오빠, 나 그냥 집에 갈게.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 그날 하루 종일 하고 싶었던 말을 드디어 내뱉고 나니 속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외투랑 가방 챙겨 들고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솔직히 남자친구라는 놈이 달려와서 저를 붙들고 말리기라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정작 그 인간은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들 눈치만 보고 있고 나머지 5명의 누나들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서 다들 저한테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여기에 너보다 나이 적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너가 무사할 것 같니?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저한테 달려들길래 가방에서 핸드폰 바로 꺼내서 지금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바로 경찰 부를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들 기가 막혔는지 혀만 찌릿 차고 있길래 이때다 싶어서 재빨리 신발 신고 도망 나왔습니다. 똥 한 번 제대로 밟았다 생각이 들어서 액땜굿이라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택시를 바로 잡아 타고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였고 제가 전화를 5번 정도 받지 않았더니 카톡을 보내서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자네요. 오늘 자기 누나들이 저한테 조금 짓궂게 군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냥 저를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던 것뿐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건 말건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합니까? 대충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뻔히 보이잖아요. 답장하기도 싫어서 그냥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 차단하고 끝냈어요.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아빠가 엄청 크게 화를 내시면서 무슨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들이 있냐고 자기가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까 저보고 앞장서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일커지고 진짜 경찰 부르는 일이 생길까봐 그냥 다 끝난 사이니까 잊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로 누나가 5이라고 했지? 아들 보려고 기를 쓰고 낳은 것 같은데. 걔네 누나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집안 부모가 더 큰 문제일 거다. 내가 그래서 결혼하지 말았으면 했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
엄마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보통 아들 귀한 집에서 위로 딸들이 많잖아요. 어떻게든 아들 하나 낳으려고 줄줄이 사탕으로 딸을 5이나 낳았던 거죠. 당시에는 연애가 너무 재미있고 사랑에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던 건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충 그 집안 수준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라는 인간들도 어떻게 사람 불러놓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저를 시험해 본다고요? 지들이 뭔데 저를 시험합니까? 제가 만일 스매 터진 성격이라 아무 말 못하고 시키는 대로 끝까지 하고 있었으면 지들이 맘껏 휘두르기 좋다 생각해서 결혼하라고 허락을 했겠죠. 양가 부모님들도 별말 없이 가만히 있는데 왜 누나라는 인간들이 동생 앞길을 막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야 일찌감치 똥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남들이 말리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